I see you standing there. Let's do the atmosphere. Smell of your aftershave. Sweet blossom in the rain. You flip around your hair as if you're unaware. But you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체지방을 활활 태울 수 있는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 순서에 대해서 영상 컨텐츠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살을 감량하기 위해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유산소를 먼저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무산소를 먼저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무조건 운동만 열심히 하시기보다는 체지방이 빨리 타는, 체지방이 효율적으로 타는 생리학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해하신 후에 운동을 하시게 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체지방을 태울 수가 있으실 겁니다. 유산소를 하게 되면 근손실이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먼저 체지방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근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체지방 연소를 목적으로 하실 경우에는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하시고 휴식 없이 이어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지방의 대사 속도 때문이에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운동을 하실 때에는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에 당연히 초점을 둬야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의 대사 속도는 세 가지 영양소 중에서 가장 느립니다. 지방의 연소는 운동을 하자마자 바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살이라고 부르는 중성지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중성지방을 분해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탄수화물에 비해서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반면에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 그리고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아주 빠르게 에너지 대사에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은 운동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을 지방보다 먼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인체에 글리코겐이 많을 때에는 인체는 체지방보다 글리코겐을 먼저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즉 탄수화물을 먼저 사용한다는 거죠. 글리코겐을 다 사용하고 나면 지방세포는 근육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혈액 속으로 지방을 내보내요. 혈관으로 나온 지방은 글리세롤과 유리지방산으로 분해되어서 혈액 속을 흐르다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로 바뀌기도 하고,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글리세롤이 탄수화물로 바뀌는 당신생 과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즉 탄수화물이 지방 대사보다 먼저 사용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하신 후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로는요,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체지방은 분해와 연소를 통해서 소멸되는데 몸에 쌓인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리파아제라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리파아제라는 효소는 앞서 얘기했듯이 중성지방을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는 효소입니다. 이렇게 분해가 되어야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세포에 저장된 중성지방은 자유롭게 리파아제와 접촉할 수가 없어. 지방 저장고의 문을 먼저 여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열쇠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여러분들이 근력 운동을 할 때 나오는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 아드레날린, 무심피질 자극 호르몬 같은 호르몬들이, 따라서 근력 운동을 먼저 해서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을 분비한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다이어트의 가장 좋은 방법, 체지방을 연소시키기에 가장 좋은 순서는 근력 운동을 먼저 시작해서 무산소 대사로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빠르게 연소하고 빠르게 사용한 후에 체내 글리코겐 저장량이 낮아지면 글리코겐을 사용하고 나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 지방을 태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에너지 대사 순서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근력 운동을 먼저,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을 나중에 실시하시게 되면 체지방 연소에 가장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는 체지방 연소가 목적이 아니라 근육 증가가 목적인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력 증가가 목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근력 운동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 근력 운동 이후에 아주 짧게 10분 혹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사이에 텀을 두어서 실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저항 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21편의 논문을 분석한 메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근력 운동만 한 그룹, 두 번째로 유산소만 한 그룹, 세 번째로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병행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력 운동만 한 경우가 근육의 비대와 근력, 순발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유산소와 무산소를 병행한 그룹도 근육의 근력과 순발력, 근비대가 나쁘지 않게 일어났지만 결론적으로는 근력 운동만 한 경우가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근성장의 목표를 둔다면 유산소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다만 이 젖산을 불태우기 위해서, 피로물질인 젖산을 태우기 위해서 10분 정도는 많이들 타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유산소를 길게 타고 싶으시다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사이에 긴 텀을 두시고 실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을 근력 운동 전에 실시하게 되면 유산소 운동에 간섭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간섭 효과라고 하면 유산소 운동으로 인해서 쌓인 피로감 때문에 무산소 운동을 제대로 된 강도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공복 유산소를 타고 나서 오후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있을 거예요. 우리의 뇌는 운동을 하게 되면 중추신경계에 피로가 쌓여요. 그리고 뇌가 피곤하다고 느끼면 저항 운동의 강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력 운동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근육 성장을 목표로 할 때에는 사실상 근육 운동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꼭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고 싶다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사이에 서로 피로에 의해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 다른 연구에서도요, 저항 운동을 하고 24시간의 긴 간격을 두고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과 저항 운동 직후에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을 비교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근육의 크기가 하루 텀을 갖고 운동한 그룹에서 저항 운동 직후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보다 2배 가까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항 운동과 유산소 운동 사이에 텀을 두고 실시하게 되면 유산소 운동에 의한 간섭 효과를 줄여서 근육 성장에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자면요. 운동 목적에 따라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순서를 다르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체지방 연소를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무산소 운동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전부 다 소진한 후에 글리코겐을 고갈시킨 후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태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근력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실 경우에는 근력 운동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유산소 운동을 꼭 하고 싶으시다면 유산소 운동에 의한 간섭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사이에 긴 간격을 두어서 실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